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어제 밤에는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와 또 우루과이전을 열심히 응원하셨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다 보니까 한 전반 33분 정도 계속 엄마가 제발 들어가서 자라. 저는 약간 축구 볼 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소리 지르고 시끄러워 죽겠다. 들어가 잠이나 자라. 내일 일하려면. 그런 잔소리를 듣다가 결국에는 다 못 보고 잤는데 결과는 비겼습니다. 0대0으로 비겼고요. 저는 사실 우루과이 피파 랭킹을 몰랐었는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4위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8위고 그러니까 14위인 우루과이를 상대로 비겼다라는 것만 봐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저는 또 그 전반 33분 거기까지 봤는데 손흥민 선수의 2명을 제쳐가며 이렇게 발재간을 부리면서 현란한 드리블 그리고 또 황의조 선수의 안타까운 아쉬운 살짝만 각도가 내려갔어도 이거 골문 안에 딱 들어가는 건데 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축구 지금 방송 뉴욕 증시 필요 없죠?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준비 많이 한 거 같던데 재밌게 봤다. 어제 우리 경기력 어땠나요? 저 어저께 손흥민 선수를 뛰면은 무조건 우루과이 선수 2명이 마크를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흥민손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시야가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붙어 있다고 해도 저는 그 부분이 좀 제약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요? 유효 슈팅이 0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약 33분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골대 2골 막았다. 잘했죠. 골대의 저주.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 다음 경기는 슈팅 연습 좀 해서 와야 할 듯.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다들 긴장을 했겠어요. 예선 그것도 첫 경기인데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우루과이 선수들을 상대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약간 긴장을 해서 몸이 덜 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선전 2 경기는 잘하지 않을까.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앞서서 사우디아라비아 이겼지, 일본 이겼지, 우리나라도 이변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니까 그 부담감을 어깨에 이렇게 안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축구 경기는 다음 주 그리고 12월 저는 3일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2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밤이죠. 그날은 자정에 축구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밤새더라도 봐야죠. 이기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휴장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까지만 하고 조기 폐장을 하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전 3시까지만 열립니다. 예, 블랙 프라이데이 또 예정돼 있고 다음 주 사이버 먼데이 예정돼 있어서 정말 최대의 쇼핑 시즌을 맞이한 뉴욕이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부다죠. 미국이 과연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게 될지는 계속해서 주말 사이에 뉴스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잠깐 여러분께 잠시 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은 심층 인터뷰 금요일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오늘 시장의 포인트별로 또 재미난 이야기도 함께 준비해 주셨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어제 MVP는 골대였다. 골대가 우리 또 막아줬죠. 예, 여러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달라는 차프로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점유율 높은 경기였다. 맞아요. 저는 한 33분까지 봤는데도 계속 강조하죠.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축구 보실 때 선수도 잘 못하고 그러면 이제 안방에서 야, 쟤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축구 선수를 가족으로 뒀던 일원 중에 하나로서 저는 경기장에 갔을 때 실제로 저희 오빠는 수비수였거든요. 이제 스위퍼 역할을 주로 중앙 수비수로 했는데 잘 못 막거나 못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100% 막을 수는 없죠. 그럴 때 이제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그 욕을 하면서 야, 빼!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이제 집에서라도 좀 좋은 마음으로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해주는, 잘 못하더라도 괜찮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이러한 응원의 마음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소리 다 하죠. 예. 축구인이었어가지고 저도 이 월드컵이 굉장히 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축구 경기를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안 봤어요. 마음이 아파서 안 봤는데 이번에는 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유럽 증시를 보자면요. 영국은 0.02% 소폭 강세, 장중에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깨아크 지수도 0.42%대 오름세 보였고요. 독일 닥스 지수의 경우에도 0.78%대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페드가 미국 연준이 긴축 속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장이 올랐다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 10월 기준으로 지금 47.8이 집계가 됐는데 지난달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 기준점인 50을 하회하는 분위기. 사실 내년도 OECD가 전망한 경기 전망 속에서도 미국도 살짝의 침체, 우리나라도 그렇게 높은 성장률은 아니었지만 유럽이 가장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이 지금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경기 둔화의 그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느리던 빠르던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시장은 개장을 하지 않았지만 테슬라 이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요. 많이 빠졌잖아요, 테슬라의 주가가.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인식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달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5거래일 동안 뉴욕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테슬라였다고 하고요. 그 순매수 규모가 4억 312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저점 매수에 나섰는데 100달러 깨진다, 이런 부정적인 분석도 있지만 부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집중 매수한 만큼 시장에서 테슬라의 또 다른 좋은 상황들이 올해 연말 또 내년 연초까지 이어지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제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오늘 밤 블랙 프라이데이
근데 뭐 이미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이전부터 다양한 뭐 온라인몰 그리고 오프라인몰에서는 세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외치는 날이 바로 25일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연중 가장 큰 규모의 할인 행사인데요. 소매 업체의 경우에는요. 1년 매출의 70%가 이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물건을 팔고 매출이 나와도 그게 한 30% 비중밖에 안 되고요. 이때부터 판매가 되는 그 쇼핑 시즌의 매출이 70%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이 블랙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회계장부 작성을 할 때 연중 처음으로 흑자가 블랙이고 적자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흑자를 기록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이 말이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사이버 먼데이인데 사이버 먼데이 때 이번에 과연 또 어떤 제품들이 가장 많이 팔릴지 늘 보면 애플의 그 에어팟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걸로 집계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과연 변수 없이 애플 제품이 1등을 하게 될지는 여러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블랙이라서 짜장면 아니고요. 아침부터 짜장면이 먹고 싶네요. 신라면 블랙도 인정. 예, 신라면 블랙도 맛있죠. 예, 간장 먹고 그런 거 아니고요. 블랙은 회계장부 기준으로 블랙, 흑자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깨알 상식 전해드리면서 예, 유럽 시장 뭐 이렇게 크게 확인하진 않았지만 정리 쭉 해봤고요. 테슬라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내용도 기대해 주시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아, 여러분들 여씨 선수 몇 명 없는 거 알고는 계시네요. 예. TMI 드리자면 여효진이라는 선수였고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예비 엔트리로 들어가서 저는 사실 이제 그때는 고3이라서 제 경기를 잘 못 보잖아요. 귀로 항상 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막 김남일 선수 인기 진짜 대단했고 그때 국가대표팀 이제 어디 호텔에 모여 있다 하면은 막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였었잖아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역삼역 근처 르네상스 호텔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오빠를 만나러 1층 로비에 갔는데요.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저기 멀리 제 친구가 김남일 선수 피켓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너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뭐 얘기하다가 좀 이따 선수들 뭐 어디 간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선수들이 너가 어떻게 하냐? 제가 여자친구인 줄 알고 저를 막 저 동생입니다 뭐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또 기억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좀 작년에 좀 운명을 달리하신 축구 선수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들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제가 누님이 아니고요 동생이에요. 예, 동생입니다. 1살 동생이라는 점 여러분 TMI로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축구 다 보시고 주무셨어요? 네, 어제 보고 저도 한 12시쯤 잤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시죠? 근데 우리 선수들 뭐 비기긴 했지만 네. 너무 잘 뛰어서 그쵸. 상당히 자랑스러웠고 네. 근데 이제 우루과이가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저도 이제 우루과이가 남미에 있는 나라인지 몰랐지만 남미 나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네. 자세히 몰랐어요. 근데 여기가 어제 저희가 첫 번째 놀란 게
이 키가 크고 네. 백인 선수들이 많아서 맞아요. 보통은 이제 아르헨티나 뭐 마라도나 이런 사람 뛰어오르면 우리가 좀 그 약간 좀 깜짝잡한 선수들이 많을 줄 맞아요. 알았는데 여기가 보니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랑 이제 국경이 인접해 있고 인구가 350만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잘하니까 근데 실제 뭐 유럽도 보면 네덜란드 아니면 스웨덴 이런 작은 나라들이 더 축구를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간 어제 뭐 안타깝지만 첫 시장이 그래도 그 정도면 상당히 좋았다.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손흥민 선수가 좀 견제도 당하고 몸이 100% 아직 지금 그 가동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이제 몸싸움 같은 거 좀 피하는 것 같고 무섭죠. 네네. 그래서 근데 하여간 뭐 우리 가나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가나는 피파 랭킹 어디일까요? 가나 저 한번 찾아볼게요. 가나가 가나가- 월드컵을 종종 진출하고 61이네요. 네네. 해볼 만한 경기네요. 예. 이거 재밌겠는데요. 근데 이번 너무 이변이 많아가지고 사우디가 막 이기고 막 아르헨티나에. 근데 아무래도 이 카타르가 워낙 더운 데고 환경이 낯서니까 맞아요. 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야외에서 뛰는 운동이 이제 네. 축구니까 그런 맞아요. 변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느낀 것은 야 축구가 되게 글로벌화가 돼서 네. 옛날에 이제 저는 이회택 차범근 세대입니다. 붐차 차범근 옛날 독일에서 뛸 네. 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없으니까 국제 무대 나가면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좀 처음에 특히 첫 경기는 어렵게 풀었는데 그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이런 데도 해외에서 뛰는 선수가 워낙 많아서 맞아요. 평준화도 되고 이제 글로벌화가 돼서 네. 진짜 이게 어떤 게임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뭐 그런 걸 어제 좀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근데 다행인 건지 사계절이 있잖아요. 우리 축구 선수들 여름에도 엄청 밖에서 뜁니다.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 뭔가 조금 더 적응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나 이렇게 봤더니 축구 첫 얘기는 조금 소프트한 거 네. 하지만 좀 재미있는 얘기 축구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맨 유나이티드 팬들 네. 많으실 텐데 그쵸. 화요일에 주가가 26% 올랐어요. 네. 근데 실제 그 NYSE에 상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그 대주주는 그 글레이저라는 미국의 그 패밀리인데 오. 여기가 이 구단을 매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해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고 더 재밌는 것은 그 맨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첫 프로 축구 커리어 시작해서 뭐 정상에 올라갔던 베컴까지 지금 매수세. 근데 네. 이제 제가 그 베컴의 통장을 봤는데 그렇게까지 돈은 매수할 많지는 정도는 않습니다. 몇천억은 있는데. 근데 하여간 베컴하고 같이 그 조인트를 하는 어떤 그 이제 매수 의사가 있는 펀드나 이 대주주가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베컴의 상징적인 의미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고 그쵸. 실제 주가로서는 상장 후 10년 동안 재미가 없었어요. 네. 횡보를 했는데 워낙 지금 나오는 가격이 뭐 7, 8조, 10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우리가 요 뉴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 좀 재미있죠. 왜냐하면 달러 환율이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6, 7% 강세. 그러니까 원 달러도 지금 1,500까지 갔다가 지금 1,330이고 옌 달러도 지금 138까지 내려와 있는데 제가 그 외국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작년하고 올해 많이 팔았죠, 국내에서. 근데 네. 대만에서는 더 많이 팔았고 아시아 전체로 많이 매도를 했는데 현재 2년 동안 외국인 그 주식 순매도 규모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하고 아시아 통화가 약한 게 그 금리의 차이. 그러니까 미국이 초고금리를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자금이 가는 면도 있지만 자본의 그 유출이 또 극도로 많이 돼서 최근에.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의 그 강세가 이제 내년 언제가 되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좀 호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여행커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테슬라 뉴스가 이번 주에 많았어요. 네. 자사주 매입 관련된 트위터 그 소수 주주 운동도 있고 그 얘기 좀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 애플 계속 좋아합니다. 펀디멘털하게.
하지만 주가가 상당히 빅테크 중에 아웃퍼폼을 했고 네. 그다음에 HP 실적이 그저께 발표가 됐는데 컴퓨터 하드웨어 이런 쪽의 실적이 워낙 안 좋은데 애플 혼자 계속 독야청청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약간 분기 실적이 좀 리스크가 이번 분기 아니면 다음 분기에 좀 있지 않나. 네. 근데 뭐 어차피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별로 이것에 큰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주가는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항상 이제 리스크를 알고 투자를 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제가 네. 말씀을 했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자, 맨유, 베컴. 사실 맨유 하면 대표적인 선수 우리는 박지성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지성 선수보다 어제 박지성 선수가 또 그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쵸, 보니까 SBS 에서 하죠. 여기 이따 로고 하나 띄워주시고 네. 보여주시고 뭐 아주 우리 낯익은 로고입니다. 근데 이제 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에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쵸. 뭐 데이빗 베컴 아주 뭐 아주 연예인 잘생겼죠. 정도로 아주 용모도 준수한데 맨 유나이티드 구단주 대주주인 글레이저 패밀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옵션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회도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의사 결정은 이사회가 다 합니다. 실제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디즈니 CEO가 그 해고가 된 것도 이제 이사회의 결정이었고 그래서 심지어 맨 유나이티드 왜냐면 미국에 상장된 회사니까 이제 이사회가 이러한 그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얘기는 그 데이빗 베컴이 제가 찾아보니까 17세 때 이제 그 맨 유나이티드에서 처음 뛰기를 시작했고 한 12~13년 전성기를 거쳤어요. 미들필더로. 보면 뭐 가장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미들필더였죠. 그 이후로는 뭐 리얼 마드리드도 가고 네. 뭐 AC 밀란도 가고 그랬는데 어디가 매수를 할지 모르지만 실제 매수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얘기 드리겠지만 70억 파운드 정도까지 대주주는 희망을 한다. 그러면 거의 한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베컴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5억 달러 정도 개인 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6,500억, 7천원. 그러니까 본인이 단독으로 인수는 불가능하고 근데 베컴을 지금 인수하려는 세력들이 다 잡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영웅이 다시 컴백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여서 본인도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혔고 여기 이제 베컴이 어디랑 같이 연합을 해서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상당히 네. 뭐 이 축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 빅 뉴스입니다. 뭔가 베컴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맨유에 조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도 더 가미될 것 같고 사실 요즘에 보면 살짝 맨유가 다운돼 있잖아요. 최근에 뭐 랭킹이 네.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 베컴이 있을 때 프리미어리그를 6회나 우승을 했었어요. 진짜 뭐 전성기였습니다. 대단했네요. 근데 제가 70년대 때 영국을 약간 살았었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는 맨 유나이티드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베컴이 있던 시기가 진짜 예, 황금기였다는 그때가 제일 게 좋았고 맞네요. 그 이후로 한 20년이 전성기였습니다. 예. 근데 주가 차트를 보면은 주가는 뭐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다음 계속 페이지 정체예요. 보시면 이 회사가 2012년 제가 네. 아침이어서 얘기가 좀 잠을 잘 못 자서 잘 안. 예. 2012년 그러니까 딱 10년 전에 NYSE에 상장을 했고요. 실제 주가는 이 매각 얘기가 나오는 화요일 날 주가가 26%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루 만에. 했는데 이것을 감안해도 10년 동안 주가는 정체였다. 왜냐하면 실제 기업의 그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 회계연도에도 이제 적자를 냈고, 그러니까 그 회사의 브랜드는 좋고 로열티는 많고 그러지만 네. 재무 성과는 좋지 않다. 뭐 실제 리얼 마드리드 같은데도 네. 재무 구조가 워낙 안 좋은데. 그 나라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냥 무조건 대출을 해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그 재무 성과보다는 다른 의미, 내가 맨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된다. 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실제 맨유의 지금 시총은 31억 달러. 그러니까 한 4조 원쯤 됩니다. 근데 뭐 이익이 거의 안 나서 엄청 2배 넘게 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글레이저 패밀리는 최근에 이제 보면 전 세계에서 이런 것을 구단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데가 이제 중동의 부호들, 그다음에
중국의 부자들도 한데 좀 반짝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사라졌고 많이. 그다음에 미국의 헤지펀드, 사모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글레이저 패밀리는 한 70억 파운드, 한 10조 원을 희망을 하고 최근에 보면 첼시가 매각이 됐는데 여기 비상장입니다. 31억 달러에 돼서 첼시가 31억 달러면 맨 유나이티드는 한 2배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상대평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이탈리아의 뭐 가장 최고 구단인 AC 밀란이 우리도 이제 낯이 익은 엘리어트 헤지펀드가 중국의 부호가 인수를 했다가 자금난이 봉착해서 엘리엇이 아주 거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2억 달러에 매각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목적을 갖고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뭐 세계 최고 명문 구단의 그 주인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부자들이 많이 적금을 합니다. 네. 과연 이 70억 파운드의 매각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베컴이 어쨌든 함께 좀 뛰어들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수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그걸 함께. 갖고 돈이 있고 관심 있는 그 전 세계 부자들한테 모아야죠. 이제 의사를 타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70억 달러는 희망 가격이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아도 첼시가 31억 달러에 매매가 된 걸 보면 이것에 뭐 한 5, 60억 달러는 최소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사이에 그런 뭐 재밌는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또 월드컵 기간을 맞이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매각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 항상 이제 주중에 두세 개 콘텐츠가 꾸준히 올라오는데요. 코스피 저점은 지났다. 이제는 매집의 시간. 이런 거 제목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수님의 이 느낌이 아닌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PD 분이 이 썸네일 제목을 저랑 얘기를 안 하고 정했는데 너무 잘 정했어요. 근데 이제 저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9월 말에 아마 국내 코스피가 2,130을 찍은 게 이번 그 하락의 그 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주가가 이렇게 뭐 급등을 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이익 리스크 이런 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점을 지났다. 다른 것은 국내 주가의 저점이 미국 주가보다 선행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고점도 보면 한국 코스피가 작년 여름에 정점을 찍고 미국 주가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시아에 있는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선행을 하냐.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경기 관련주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실제 미국의 미국 국내에만 투자하는 헤지펀드들도 한국 산업 생산하고 수출 데이터를 항상 챙겨봅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그 세계 경제에 대한 레버리지가 큰 경제 산업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해외 투자, 미국 투자 관련돼서 환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2008년, 2009년 그 국제금융 위기 때 국제 투자가 외국인들이 아시아라는 것은 일본하고 중국을 제외한 겁니다. 일본은 선진국 시장이고 중국은 그 당시엔 또 자본시장이 열리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금융 위기 때 2년간 총 그 주식을 매도한 규모가 한 930억 달러쯤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년 동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20% 많은 1,070억 달러를 받았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외국인 매도 규모가 많았고 금년은 국내에서 외국인이 한 100억 달러, 10조 원 좀 넘게 팔았는데 인도가 외국인이 그거에 2배 되는 200억 달러를 팔았고 대만은 무려 5배가 되는 500억 달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T에 대한 걱정도 하지만 이제 중국과의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대치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TSMC가 빠져서 저점 바닥에서 이제 워런 버핏이 귀신같이 샀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 있어서 너무 아시아 증시, 한국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것은 그만큼 아시아 환율이 약화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팔고 그 현지 통화로 그를 달러로 바꿔서 이제 달러로 이제 환전을 다 하지 않습니까 투자가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금리의 차이, 미국의 연준이 초고금리를 추구하는 것과 이제 한국이나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따라가느라고 바쁘잖아요. 어제도 네.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지만 그래서 이러한 금리의 차이도 있지만 자본의 유출입, 특히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그 달러 강세, 아시아 통화 약세를 부추긴 측면도 있고 네. 결국 이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환율도 바닥을 쳤을 가능성도 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네. 아시아 통화가 좀 강세,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재미있는 차트가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우리도 이제 국내에서 펀드를 운영을 하면 뭐 삼성전자 비중, 업종별로 비중을 조절하듯이 네. 국제 투자가는 아시아에 대한 그 투자 비중을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enchmark가 있고 오버웨이트를 가냐, 언더웨이트를 가냐. 근데 이제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시아에 대해서 비중 축소, 언더웨이트이 되어서 이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주식을 순매수할 수밖에 없고 뭐 강한 순매수가 될지 약한 순매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국내에서는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기 시작했죠. 한두 달 사이에 아마 이런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아시아 통화 국내 원화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네. 지금은 약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잠깐 우리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뭐 TSMC, 워런 버핏의 매수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왜 삼성전자 안 사고 TSMC 샀냐? 우리 이제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관련해서 만약에 삼성전자, 워런 버핏의 투자 받고 싶으면은 이런 상황이 연출돼야 한다라는 관련된 내용은 이남을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어떤 이슈를 이어서 볼까요? 테슬라.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테슬라의 소수 주주들이 트위터에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그 모였어요. 그 제목이 TSLA, 이게 이제 테슬라 티커 코드 Backhold Therapy. Backholder라는 게 뭐냐면 그 조그만 투자가들이 네. 주식을 사서 고점에서 물려서 이게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 이렇게 매다는 그런 그 가방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백홀더라 그러는데 이제 네. 비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많이 물린 소액 투자가를 얘기하는데 여기 개인들이 모여서 뭔가 테슬라한테 이제 좀 압력을 넣고 뭔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해라 이제 네. 그런 요구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뭐 나온 뉴스 이번 주에 나온 뉴스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지 그동안 매도 의견을 갖고 있던 시티 애널리스트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리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퍼가 한 30배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장기적인 이 회사의 그 제품 경쟁력은 워낙 뛰어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혜택을 입으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좋고 그동안은 주가가 고평가가 돼서 매도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 주가 한 180달러 정도면 이제는 중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웻부시라고 그 실리콘밸리 관련된 주식들, 테크 주식들 분석을 잘하는데도 목표 주가를 250달러를 다시 컨펌을 하고 이제 4분기에 한 45만 대 정도 판매를 전기차를 할 것이다. 이제 긍정적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가 나왔고 또 재밌는 것은 화요일인가 월요일 날 윤 대통령이 그 화상 회의를 했었죠. 근데 제가 또 들은 얘기는 원래 그 대통령이 미국 순방할 때도 이제 어레인지를 하려고 그랬고 만나려고 예, 했었다고요? 그다음에 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했는데 이제 이 트위터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는데 화상 회의를 했고 그게 실제 미국에서는 또 크게 보도가 돼서 한국이 다음 기가 팩토리 그 후보지로 유력하다. 이제 그런 주가 긍정적인 모멘텀의 한 요소도 작용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럼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된다면 뭐 우리나라는 뭐 테슬라 쪽에 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겠죠?
그런 건 없고 이제 그 일론 마스크가 얘기한 게 한국은 진짜 자동차 인프라가 발달된 나라다. 이미 한 70억 달러 부품을 구매를 하고 있고 네. 내년에는 1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훌륭한 파트너들이 있고 그런데 아마 그래도 뭐 지자재나 이런 데에서 좀 인센티브를 법인세나 이런 거를 제공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큰 토지가 얼만큼 있는지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경기도 용인에 짓는 데는 반도체 부지를 네.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와 이게 땅이 이렇게 빈 땅이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은데 또 어떻게 용인에 용케 이렇게 땅을 잡았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수도권 가까운 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없고 저는 요새 이제 경기도권 이렇게 외곽에 가면은 경기도 화성 쪽에 그 자동차 관련한 데가 많잖아요. 뭐 벤츠 이렇게 막 모아놓은 데도 있고 그 옆에 기아차 공장도 네. 있고 거기가 좀 예. 땅이 많아서 네. 여기 들어오면 딱이겠다. 그런 생각이 근데 GM 같은 데는 일부 공장을 또 닫으니까 네. 그런 데가 또 후보지가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도 정말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 관련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부품이나 그런 소재를 조달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도 더 큰 호재가 될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저도 요 영상 찍어서 아마 오늘쯤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자사주 매입은 뭐 요구하고 일론 마스크가 오케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이제 그때 3분기 실적할 때 일론 마스크가 얘기한 게 한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가 가능하고 이미 이사회가 충분히 검토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미 현금이 좀 넉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나서도 그 현금 흐름이 풍부해서 회사의 재무 구조에 손상이 없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지금 순현금이 한 30조 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현금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캐시플로우가 투자를 하고 나서도 매분기 한 5조 원씩 생겨요. 그래서 실제 75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두 분기 정도 잉여 현금 흐름이면 커버가 되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자사주라는 것은 의미가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매년 한 뭐 100조 원씩 자사주를 매입하듯이 근데 테슬라는 그럴지를 못할 것 같아서 한다면 일회성이어서 그 주가에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긍정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결의를 해야지 이게 되는데 이사회 지금 8명 멤버인데 약간 좀 소프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건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트위터에 이것을 투표에 붙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회에 이제 압력을 넣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저는 화성에 땅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최근에 가봤던 그 자동차 관련한 그런 부지 중에 화성에 그런 게 많길래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남양주의 딸입니다. 남양주로 오세요. 자, 애플 이야기, 뭐 빅테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워낙 뛰어난 회사고, 근데 그쵸. 실적도 뒷받침이 돼서 빅테크 중에서 뭐 금년 들어서도 보고 1년을 놓고 봐도 주가가 월등히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제 주가 차트인데요. 6%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뭐 메타는 당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같은 데가 뭐 적게는 한 25%에서 한 40%씩 빠졌는데 진짜 애플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펄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1년 후 이익을 기준으로 펄을 보면 네. 애플이 24배인데 1년 동안 퍼가 이제 비슷한 수준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데 메타도 그렇고 자체 내 문제도 있지만 이제 고금리로 가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 퍼가 내려왔는데 애플은 유지가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된다는 건 조그만 외부의 충격이 있으면 또 내려올 수 있다는 퍼가 내려온다는 건 이제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저는 약간 실적 관련돼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뉴스가 있었던 게 이번 주에 이제 델 그다음에 HP 같은 데가 실적을 다 발표를 했는데 뭐 직접적인 이제 그 애플이 만드는 매cin토시와 우리가 보통 그 사무실에서 쓰는 PC, 삼성이 만드는 노트북 이런 거는 약간은 틀려요. 왜냐면 감성적인 부분이 아니면 디자인 전문용 이제 이런 거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내구재고 그 실제 3분기 PC 판매가
작년 대비 한 15에서 한 20%씩 보통 감소를 했거든요. HP 같은데 이제 그 결과 구조 조정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는데 결국 애플도 이번 분기 아니면 다음 분기쯤 매출과 이익이 좀 하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애널리스트는 또 요것을 확인을 해야지 반영을 하지 애널리스트는 미리 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조금 어닝스 리스크라고 그러죠. 이익 리스크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있을 것을 제가 좀 걱정을 하는데 우리 장기 투자를 제가 권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뭐 이것이 이렇게 주가가 그렇다고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냥 쭉 보유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우리가 알고 있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애플 관련한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고요. 오늘은 이제 휴장인 관계로 전반적으로 일주일 사이에서 이슈가 됐었던 그 가운데 우리 또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자, 3프로TV랑 백년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프로 내용이랑 백년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1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우리 위원님은 새벽에 한 막 3시쯤 일어나시니까 축구 경기는 못 보셨겠어요? 아, 그래도 마디마디 다 봤죠. 정말요? 네, 조금씩 보는데 좀 아쉽죠. 아, 이길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번 막판인가요? 오후에 그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한번 찬 거 있잖아요. 네, 좀 벌어지긴 됐지만 순간적으로 그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반 33분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그 황의조 선수의 아쉬운 그 각도가 살짝만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운 저보다 더 전문이시잖아요, 축구는. 저는 이제 축자랄 축구는 좀 알죠. 축구와 유도 쪽도 조금 압니다. 아, 그렇죠. 네. 약간 집이 다 스포츠 집안이라서. 네. 자, 지금 예정돼 있는 경기가 이제 28일에 대한민국과 가나전인데 채팅창에도 몇 시에요, 그거는? 그때도 10시입니다. 아, 10시요? 예. 지금 보면은 가나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피파 랭킹 우리보다 낮아도 다들 죽기 살기로 뛸 거다. 이번에 3대2로 졌잖아요. 그렇죠. 포르투갈한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이 네. 16강 진출합니다. 호날두 손잡고. 그럼요. 가자. 16강으로 갔으면 좋겠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뉴욕 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 앞으로 예정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오셨죠? 아, 그러니까 휴장도 하고 미국 그 월드컵 때문에 오늘 거의 그 최저 수준을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제 글로벌 라이브 보면서 저는 박 팀장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왜요? 되게 열심히 축구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에. 그래서 아니 미국 시장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축구 얘기를 왜 하고 있나. 네, 그래서 저는 뭐 유럽 얘기는 뭐 다 이미 조금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쇼핑 시즌에 관해서 잠깐 거기서 뭐 중요한 것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인트만 몇 개 좀 잡고 더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 말씀드려서 두 가지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례 없는 할인율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유례 없는 할인율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하냐 헷갈리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건 진짜 별의별 통계가 다 있고요. 매일매일 딱 보면 이게 기준의 정상적인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 지금 폭력별로 보면 30% 가까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거 일자별로 할인율을 다 집계하는 겁니다. 어도비에서 집계하는 거죠. 어도비는 온라인 쇼핑에서의 결제 이걸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 똑같은 품목이 얼마의 가격 나온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나오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토이라든가요, 그 장난감, 그 의류, 그 전자제품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어디셔널 디스카운트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인 들어가는 것들이 보면 70% 받고 추가 그런 거죠. 그 텔레비전 이런 것들 사실 텔레비전은 올해 물가가 떨어진 거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은 작년 대비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모르겠으나 미국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하락률이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월가나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 작년보다 최소한 5에서 10% 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그 하락률이 더 커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루비통이나 이런 그 고가 라인도 예외가 되겠지만 어정쩡한 거 말고 그 아래쪽에서 많이 지금 가격이 그 흥정하고 디스카운트가 많이 추가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 주위에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 지금 쇼핑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지인이 2명이나 지금 외국에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샀다 얘기하고 뭐 할인율이나 물건이나 아빠 뭐 사줄까 뭐 이런 얘기 막 하죠 지금요. 룰루레몬 사셨을 거 아니에요? 또 그거는 그 애들은 별로 저희 또 지인 한 명은 저희 지인 한 명도 운동을 하잖아요. 거기는 그 지역은 평생 10% 추가 할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룰루레몬을 사러 갈 때는 저희 그 친구 아들의 번호를 내야 돼요. 이름 넣으면 등록이 돼 있어요. 추가 할인. 네, 추가 할인. 왜냐하면 저는 모르겠으나 저는 우리나라 그 상황은 모르겠는데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런 클럽에 그 트레이닝하는 데서 보면 거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언더아머나 이런 것들이 추가 할인 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미국이나 그런데 해외는 그 선수들이나 그런 그 관련된 운동 선수들은 추가 할인 뭐 받을 수도 있죠. 그게 아마 이름이나 다 등록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그 정도 넘어가면 되겠고요. 오늘 벌써 이제 품목으로 보면 지금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도 있었지만 아이폰 그 14의 프로 있죠. 프로랑 맥스가 완전 솔드아웃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여하튼 공급이 못 쫓아가면서 연말까지 솔드아웃 다 됐답니다. 지금 주문해선 하여튼 미국에서는 못 삽니다. 이거요. 지금 주문해서는. 그럼 이 실적에는 뭐 약간 좀 레깅해서 다음 분기에 좋아지겠죠. 다음 분기에. 그렇지만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있는 물건을 파는 거고 재고인데 하여튼 공급이 못 따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회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데 이슈가 여전히 있는데 여하튼 지금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아까 여기 어떤 분이 이제 옷 장사는 3년 만에 뭐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혹시 그 여러분이 그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에스테 로더 있지 않습니까? 로더의 집안이잖아요. 로스터의 그 어머니 창업자원이 돌아가지고 아들들이 이제 후계자가 됐는데 아들이 해서 유명한 말이 레오나드 그 로더라는 분이 2000대 초에 그 립스틱 인덱스라는 거 만든 게 있어요. 그런 개념이 립스틱이 경기 불황 때 잘 팔리죠. 그렇죠. 립스틱이 많이 팔리면 뭐가 안 팔리냐면 옷이 더 팔린다. 옷. 립스틱이 잘 팔려면 불황 때 잘 팔리는 게 미니스커트와 립스틱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립스틱 하니까 그러니까 향수 만드는 회사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향수 인덱스 이런 걸 얘기한 거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확실히 향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추세인가요? 많아졌죠. 특히 향수가요. 저는 이제 향수를 제가 쓰려고 향수를 사본 적이 없죠. 보통 분들 아마 모르겠어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아마 본인만의 향수를 사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으로 보면. 근데 요즘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전통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탑 기사 중에 하나인데 흥미로운 거가 예전에 보면 향수가 선물용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본인을 위해서 향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불황이 시그널인 건가요? 네, 그거죠.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옷이 지금 약간 슬로우한 것들이 많이 있고 옷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디스카운트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보시면 그 화장품 중에서도요. 화장품에서도 그 분류를 그냥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시면 알려주세요. 약간 프레스티지 화장품 라인들이 있어요. 프레스티지인가 고가 화장품이요? 고가 화장품 라인이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유일하게 올해 유닛 단위로 그러니까 금액 단위, 유닛 단위로 늘어난 거의 유일한 거가 그 라인들이 되겠고요. 비싼 건 잘 팔리고. 특히 립스틱 있죠. 립스틱이 작년 대비 37%가 늘어났더라고요. 37%. 이게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바꾸는 그런 주기를 보잖아요. 그럼 색조 중에서 뭐 아이섀도우나 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것도 뭐 주기적으로 바꾸지만 립스틱을 되게
자주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할 때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네. 제품으로 불황이니까 립스틱은 좀 쉽게 살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떤 분이 제가 학령형 나이가 60이라는데 60을 가본 적이 없는데 너무들 하시네요 지금. 네. 저한테는 네. 누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요. 여하튼 실제로 지금 그런 라인이 잘 나가면서 그 지금 유럽에서 보면 확실히 유럽 얘기하셨겠지만 네. 유럽의 시가총액 1위, 2위, 3위가 있습니다. 1위는 압도적으로 LVMH입니다. 루이비통입니다. 그게 3,6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그게요. 네. 그거에 이제 3분의 2 정도 되는이 ASML이고 3위가 또 화장품 로레알이죠. 그러니까 로레알 주가가 이제 로레알 주가는 에스테로랑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는데 로레알도 많이 좀 제가 봤을 때는 회복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레알. 산업별로 이게 정말 각 국가의 시가총액이 네. 다 다르네. 우리나라는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인데 네. 그 유럽 쪽은 ASML 그리고 네. 소비 관련한. 네네네. 네. 폭스바겐이 한 12 정도 할 거고요. 하여튼 압도적인 2위가 LVMH인데 LVMH에서도 뭐 다 좋죠. 그쵸. 다 좋은데 그래서 세포라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오늘 화장품 라인들이 아까 모르겠어요.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의 그 전반적인 쇼핑의 분위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반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대비 유통업계가 지금 재고가 22%나 늘어났기 때문에 대규모 할인이 불가피하고 수익성은 둔화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안 팔리고 하면 연말까지 보면 12월 26일 박싱데이인데 그때까지 엄청나게 세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월이나 재고 상품 선택이 많은 할인 점포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마 이제 많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겠지만 백화점은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할인율이 커지면서 마진이 좀 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드스트럼이 재미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UBS는 아예 종목을 딱 찍어놨습니다. UBS는 그게 달러 제너럴이나 TJX, 얼타뷰티, 월마트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TJX 같은 건 사상체육가거든요. 그러니까 TJX의 물건을 보시면 이렇게 솔직히 제 느낌으로 보면 딱 마음에 드는 물건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또 잘 찾아보면은 득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그 약간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죠. 솔직히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근데 주가는 잘 간다.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 보시면 약간 이런 거죠. 프라이팬도 파는데 약간 브랜드가 없는 것들 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로스도 다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좋은 것도 다 있죠. 그 벌링턴 스토어 이 세 개가 말씀드렸던 2월이나 재고 상품 많은 거. 그래서 어떤 제품군보다는 가격별로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옷을 촘촘히 나는 거죠. 그래서 찾기도 쉽지 않아요. 어떨 때 가면 너무 이제 딱딱딱딱 붙어 있다 그러나요 표현이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다 별로 얘기하는데 마스터카드만은 이번에 블랙 프라이드 매출이 25%나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카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은 다수견보다는 소수견입니다. 그래서 여튼 요 관련된 거는 최소한 블랙 프라이데이까지의 매출까지는 제가 월요일날 집계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넘어가겠고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여전히 극과 극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하겠는데 주식을 보면 가장 큰 거 올해 연초에 7% 막 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8%로 넘어왔다가 지난번에 발표된 건 7.7에 우리가 환호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12월 13일에 어느 정도 되겠냐는 거죠. 여동은행 그럼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이번에 이제 7.7 나왔었으니까 네. 너무 또 많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이에 흐름이 맞아요. 그랬으니까 그래요. 7.6? 뭐 그 정도 알 수 있겠죠.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거 어제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내년에 15에서 20% 올라가는데 가장 큰 기본은 인플레이션의 90%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남은 거는 정부의 발표랑 정부에서 보는 집계랑 일반 실제 집계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고 금리도 안 올려도 되는데 하도 그러니까 이번은 50pp 올리고 끝내자. 난 게 이분의 시각이에요. 이분의 시각이고요. 반면에 빌 에크만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 이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란 얘기예요.
이분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가장 큰 거가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제는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죠. 외국에 있던 걸 다시 미국으로 갖고 오라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리쇼링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청정 에너지 가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새롭게 막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7.7%에 안도할 때가 아니라 물론 그보다 더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연준의 목표 2%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이번에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누가 어느 쪽에 베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또 7.7이나 그 이상 나오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예측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두 군데 정도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한 건데요.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시면 늘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주식은 한 번에 확 같이 저희나 부사장이 모이는데 한 번 직접 구글에 들어서 써보신 분과 아닌 분의 차이가 진짜 큽니다. 지금 딱 여기 딱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이번 달에 지금 현재 진행이 7.55가 나옵니다. 7.5. 그리고 여기 코어는 6.26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 7.7에서 7.5인데 아마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첫 공개하는 건데요. 이게 있어요. 이름도 재밌습니다. 트루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냥 지금 구글에다가 치시면 됩니다.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독립기관이에요. 독립 리서치 기관인데 1000만 개 매일매일 있죠. 1000만 개의 가격을 집계합니다. 1000만 개. 제가 1000만 개를 어떻게 세보진 않았지만 자기네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개를 사람을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인공지능을 하고 머신러닝을 막 집계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거기도 계속 집계를 합니다. 2021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얘네는 매일매일 발표합니다. 이게 보시면 숫자 자체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수치랑 다르지만요. 네. 이 고점이 3, 4, 5월이었고요. 6, 7월에 그때 다시 올라갔다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이 6.42가 나옵니다. 얘네 나름의 집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 영국에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국과 유럽, 미국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게 올해 연초 들어서 제일 높았을 때가 11.99였고요. 네. 이게 6.4입니다. 나름도 자기네가 12개 정도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카테고리가 다 있는 친구들이면 이 친구들도요. 1000만 개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 있습니다. 비슷한 분류를 하는데 여기도 먹거리 나오고요. 하우징 나오고 운송, 유틸리티 다 나옵니다. 서비스 다 나옵니다. 알코올, 담배까지 나오죠. 옷 나오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통신비 나오죠. 교육비용, 레크레이션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중에서도 하우징입니다. 하우징. 나오는 거죠. 물론 여전히 아직까지 안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질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내려간다고 보는 것도 지금 다수견을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매일매일 나옵니다.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좀 주시장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7.5나 7.5 이하 나면 상당히 긍정적이겠고 더 만약 7% 초반 나오면 시장이 올해 연말에 상당히 한번 기대를 되겠죠. 다만 일부의 우려대로 그 수준에서 조금 안 바뀌거나 7.59 이상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시장은 충격도 있을 것이다. 네. 얘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관련한 데이터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브리핑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기 때문에 뉴욕 시장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인 인사이트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축구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빼놓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